화장실 안 갔어요. 화장실 안 갔습니다. 냄새가 나네요 혹시? 전혀 그렇지 않은데. 똥 아니에요. 아니다. 진짜 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물. 아까 어떤 분이 황인호님께서 사용량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가격은 조금씩 하락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주셨거든요. 일단은 요거를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코인 마켓캡을 보면은 오늘날 XRP 하루 24시간 기준 거래량이 요겁니다. 13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지금 머니그램이 이거 기억해두세요. 오늘날 현재 기준 13억 달러인데 머니그램이 ODL을 쓰는 거 빗소 대충 빗소 볼륨의 한 80%가 지금 머니그램이 쓰는 볼륨이라고 했거든요. 260만 개. 이거 그냥 후하게 쳐서 반올림 해주겠습니다. 300만 개라고 할게요. 자, 300만 개. XRP가 24시간 내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거 곱하기 0.3달러라고 할게요. 현재 가격. 좀 후하게 쳐준 거죠. 그럼 90만 달러거든요. 자, 오늘날 이 투기 목적으로 거래되는 게 13억 달러. 근데 지금 ODL로 쓰이는 게 90만 달러. 이것도 후하게 쳐서 반올림 해주죠. 100만 달러거든요. 100만 달러 대 13억 달러. 어느 볼륨이 큰가요? 사실 13억 달러 전체 안에 한 100만 달러 정도가 지금 ODL로 사용되는 거래량인데 투기 목적으로 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어. 이게 13억 달러 거의 대부분 차지한 상황에서 ODL이 가격이 영향을 주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이죠?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어도 ODL이 반반은 해줘야 뭔가 좀 눈에 띄는 변화를 줄 수 있겠죠. 근데 반반도 못 미치는데 현재 거 갖고 뭔가 이 투기 이 목적에 의한 거래를 제껴버리고 ODL의 수요에 의한 그런 변화를 가져가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이죠. 시간이 한참 걸릴 거예요. 만약에 저 볼륨을 따라갈 수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제 뒷담 한다고요? 저 오래 살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아직 갈 길 멀어요. 여러분들 제가 저랑 함께 오랫동안 하신 분들 진짜 팩토리에 지겹도록 설명하는 거를 1년 이상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금방 그날이 온다는 얘기는 이 채널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없었고 그만큼 그래서 인기가 없기도 한데 아마 이제 뭐 가격 얘기 많이 하시는 특히 그런 채널이나 뭐 게시판 이런 글들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 금방 올 것처럼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테고 또는 최근에도 듣고 계실 텐데 뭐 투기 불장이 오면은 금방 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런 부분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딱 배제를 시키고 그냥 XRP의 진짜 비즈니스상 수요에 의해 성공하는 그날 얘기를 하자면은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지금 볼륨 봐도 아시잖아요. 갈 길이 멀어요 아직. 내년 말에 반반만 가도 저는 많이 성공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만약에 하루에 ODL 거래량이 13억 달러 된다. 그러면 그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조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13억이면 100, 1000, 만. 그죠? 1조 원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루에 1조 원 정도 나오면 그래도 꽤나 성공한 거 아닐까. 1년 만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만 가져도 좋겠네. 워라 어서오세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팩라인이 깨졌어요. 지금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나 보네요.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맞아요. JDTV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기부하려고 XRP를 산 건 아니죠. XRP 사서 수익을 내겠다고 샀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가격이 올라야 좋은 거는 맞아요. 궁극적으로.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그렇죠. 김현님, 명복을 빕니다. RIP.
Rest in peace. 예, 김동영님 월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아마 워낙 다른 데서는 좋은 얘기들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현실적인 얘기만 계속 말씀드릴게요.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거 진짜. 예. 실패할 수도 있어요. XIP가 이제 리프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든 그 모델처럼 딱 가기만 하면은 성공할 텐데 세상 일이 그렇게 쉬운가요? 예, 마음대로 안 되죠, 그렇게. 리프사가 뭐 전 세계적인 천재들만 다 긁어 모아놓고 사업을 해도 그거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 없을 거예요. 예, 그런 만큼 굉장히 쉽지 않은 승부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하시는 게 아마 오히려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뭔가 리프사가 비즈니스를 잘하는 건 팩트입니다. 그 어떤 다른 암호화폐 회사를 데려다 놓고 리프사 비교를 해도 이만큼 객관적인 성과를 내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XIP가 무조건 성공하고 다른 암호화폐들 다 망한다?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선택, 그리고 이거를 막 맹목적으로 무조건 성공할 거야 하면서 막 자신의 온 자금을 막 쏟아붓거나 이런 거는 진짜 냉정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어디에서 이거를 100% 성공한다고 얘기하는 곳이 있다면 무조건 걸으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100% 성공한다? 그런 게 세상에 어디에 존재해요? 그 어느 분야에 가도 100% 성공한다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삼성 블록체인이요? 삼성 블록체인은 소식이 전혀 없어요. 그 뒤로 소식이 추가적인 건 없고, 일단 트론을 추가해 놓기는 했는데 그 뒤로는 일단 움직임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상태고, 어차피 이제 뭐 삼성 쪽에 비벼대도 얘기를 해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비비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얘기를 안 해줄 것 같아서. 세력이 누르는 방법이요? 세력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시는 게 뭐 여러가지 수단이 있겠지만은 실제로 뭘 쓰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떤 식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가격을 누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XIP 자체에서 손을 떼갖고 저러고 있는 건지 아무도 모르죠. 매집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는 건지, 매집을 안 하고 있는 건지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냥 개개인들이 추측만 할 뿐이죠. 야, 매집하고 있는 것 같아. 아, 그렇게 생각해? 어딜 봐서? 야, 지금 가격이 계속 지진부진하면서 거래량은 좀 있는 거 보니까 매집하는 거 아닐까?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거래하고 있어서 지금 볼륨은 있는데 가격이 지진부진한 거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청국님, 제 트위터 링크 걸어갖고 남겨주세요. 제 트위터 태그를 이렇게 박아갖고 지금 저한테 주시려는 링크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트위터에서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확인해갖고 같이 볼게요. 여기 채팅창에는 안 남겨지는 것 같네요. 혜연미님 질문 주신 것도 답변 드릴게요. 일본 미덥 때 전달된 질문들의 답변들은 왔나요? 아니요, 답변 안 해줬다고 합니다. 답변 안 해줬대요. 우리가 진짜 필요로 정보는 리프사가 답변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 나왔던 주제랑도 관련 있는 건데,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쯤에 그 얘기 했잖아요. 뭐 하루 거래량 볼륨 5대 하루인지 뭔지 모르죠. 5대 거래 볼륨 1빌리언 달러, 그게 목표다. 내년 말까지 목표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도대체 하루 데일리 기준인지 아니면 누적 기준인지 토탈인지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런 것도 많이 질문했고,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질문했거든요. 근데 그거 답변 안 하잖아요. 이번에도 그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테이토 씨한테 맡겼는데 그 답변 안 했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정보인데 얘기를 안 해줘요. 김천국이 머니그램이 멕시코랑 태국 머니그램 쓰는 거 지금 방금 확인했어요. 출처가 요겁니다. 일부 순서 때 요거 얘기했어요. 이 딜라틴이
이번 달에 있었던 컨퍼런스 지금 보시면 더 아시아하우스 글로벌 트레이드 다이얼로그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갖고 얘기했어요. 머니그램 예를 들면서 퓨 마켓 ODL 쓰고 있다. 그 퓨 마켓의 예로 멕시코와 타일랜드를 얘기했습니다. 타일랜드가 태국이거든요. 네. 아이 그러게요.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리프사가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딜라틴의 말과 지금 다른 직원의 말이 정면으로 배치되거든요. 좀 약간 우리한테 이런 정보는 되게 중요한데 뭔가 여기 있다. 그거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인터뷰 보이시죠? 네, 이 인터뷰에서는 내년이라고 했어요. 타일랜드 여기 보이시죠? 지금 태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ODL 프로덕트를 시작한 곳이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나 밀텐베르그 얘기로는 내년에 next year 내년에 타일랜드 will be one of the country라고 돼 있잖아요. 이 ODL 사용하는 국가 안에 포함이 리스트가 될 거라고. 아니 이거 언제 인터뷰죠? 11월달 인터뷰 같거든요. 태국 언론 시안 블록체인이네 심지어. 야 진짜 니네 말이 너무 안 맞아 앞뒤가. 좀 직원들끼리 말을 맞춰 좀 제발. 되게 좀 짜증나요. 우리한테는 이런 정보가 중요한 건데 그 볼륨도 그렇고 고객 숫자도 그렇고 우리한테 너무 혼란을 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직원들끼리 잘못 얘기했으면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몇 월 며칠 4일 전이네. 4일 전. 그러면 11월 8일이거든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한 얘기 두 개가 정면으로 배치되잖아요. 여긴 이미 쓰고 있다고 하고. 진짜 웃기네 얘네들. 저거 태국 글자라 그래요. 그냥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우리한테 정보라도 깔끔하게 주면 좋겠는데 뭐 NDA 얘기할 수 없다? 이해할게요. 근데 적어도 본인들이 이제 정보라고 뱉었으면은 그 말은 일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 다르니까 이거는 좀 우리로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리프사는 문제는 저희한테 정보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저희가 리프사 주식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일일이 브리핑 할 이유도 없고 정보를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무나 책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법적으로 문제될 건 전혀 없죠. 그 고배당 적금이 제가 안 들어봐서 그러는데 고배당 적금이 원금이 날아갈 가능성도 있나요? 적금이면은 왠지 원금 날아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적금도? XRP는 있습니다. 원금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라 좀 차이가 있어요. 적금이랑은. 진짜 그걸로 보셔야 될 거예요. 진짜 뭐 신흥국가 펀딩하는 것처럼 펀드하는 것처럼 그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원금 손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이거를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무조건 XRP가 표준이다. XRP 무조건 성공한다. XRP가 왕이다. 막 이런 신념을 갖고 계신 건 되게 위험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상 뛰어난 것도 맞고 이뤄놓은 것도 맞지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래요. 리비어리님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잘 진짜 선택을 하세요. 이거를 내가 뭔가 기대 수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실 거라면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액션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사리분별을 하셔갖고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 약간 약 파는 곳 같은 데서 무조건 XRP는 100% 성공하니까 무조건 풀매수하라 막 이런 얘기는 그냥 흘려버리시는 게 좋아요. 약간 리가드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까는 것도 문제지만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100% 성공이라고 부르짖는 것 또한 문제예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자,
주신님 얘기도 볼까요? 멕시코, 태국 사용 중 필리핀, 호주, 브라질 사용 예정. 다음으로 일본, 영국, 인도 정도 예상될까요? 예, 보통 그 명단이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이 맞습니다. 보신 게 맞아요. 자, 리플만 가지고 계신가요? 다른 코인도 있으신가요? XRP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도 제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거 비트로에 가입했더니 저한테 선물로 준 거라 거의 없어요. 비트코인 지금 한 2만원어치? 지금 시세 기준으로 그 정도 비트로에서 저한테 줬고 이더리움이 한 2,000원어치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게 받은 거를 제외시킨다고 하면 저는 100% 순도 100% XRP입니다. 리프사 망하면 저도 충격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정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리프사가 갑자기 망해버린다? 그러면 되게 충격적이겠죠. 아무래도 굉장히 충격적일 것 같아요. 저도 상상해보면 그나마 작년보다는 지금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뭐 가격 얘기 아닙니다. 가격 얘기는 저는 항상 안 해요. 가격 관점이 아니라 리플사 비즈니스 로드맵상으로 보면은 작년보다 올해 현재가 훨씬 나은 거는 작년에는 엑스라피드 파일럿 테스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작년 이 시점쯤, 그러니까 2018년 11월쯤에는 이제 스웰 때 쓰는 고객들이 이제 한번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발표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고 쓰는지 안 쓰는지도 알 수도 없었거든요. 쓰는 양도 되게 미미했겠죠. 썼다고 할지라도. 근데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 머니그램이 전격적으로 써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상황이 훨씬 낫죠.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전세계 탑5 안에 드는 전문 송금 업체잖아요. 그런 데서 ODL을 써주고 있다는 건 상당히 시그널이 있긴 하죠. 물론 메이저 은행 쓰는 거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시그널이긴 하지만 그래도 큰 의미를 갖는 그런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작년보다는 확실히 나아요. 지금이 좀 더 이게 망할까 성공할까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좀 더 성공적으로 기울게 만드는 일이었죠. 그거는. 월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와이프가 찾아온다고요? 왠지 저승사자가 찾아오는 느낌인데? 갑자기 그 뭐죠? 데스노트를 꺼내더니 네가 김현이냐? 네 이제 갈 때 됐구나 막 이러면서 저승으로 끌고 가는 그 느낌. 김청국님이 태그 주셨네요. 이거 아까 봤던 거예요. 그 이미 설명드렸죠? 아마 이 기사에 여기 써있네요. 딜라틴. 딜라틴의 발언을 근거로 해갖고 기사 낸 거죠. 아까 봤던 그겁니다. 정당방위라고요? 집에서 5분? 근데 여러분 미래에 실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즘 가격이 하도 이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성공할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성공하면은 또 반대의 경우가 탄생하죠. 지금 기준으로 반드시 실패한다는 보장, 그리고 반대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 없는 열려있는 미래예요. 좋게 표현하면 진짜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있는 미래 상태, 딱 그게 될 것 같네요. 지금 상태는. 리프사 망하면 XRP는 재기능을 한다 했는데요 라고 리비언니님 말씀 주셨는데, 그쵸, 리프사가 주로 그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경우에 그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이제 XRP와 리플은 서로 다르다. 왜 다르다냐고 주장을 하냐면 이제 XRP 리프사의 주식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시큐리티다, 유가증권이다, 이 주장을 펼 때 반박하는 이유로 지금 말씀드린 걸 얘기하죠. 리플과 XRP는 달라요. 리플은 회사고 XRP는 암호화폐입니다. 네이티브 에셋입니다. 디지털 에셋입니다. 이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얘기도 하죠. 그 근거로서 리프사가 당장 내일 망하더라도 XRP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 예를 들기 위해서 이 예를 든 거죠. 아까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솔직히 리프사가 망하면
XIP로 사업하는 커다란 주체 하나가 사라지는 거고, 리프사를 제외하면 XIP로 사업을 하려는 뭔가 영향력 있는 존재가 지금 존재하나요? 없거든요, 사실상. 네. 과연 누가 XIP 갖다 사업을 해줄까? 그래서 저는 맞는 말이긴 해요.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긴 하지만, 리프사만큼 XIP 갖고 사업을 하려는 커다란 영향력 있는 주체가 없는 관계로 리프사가 망하면 사실 지금 기준으로는 XIP도 거의 뭐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제 생각에는. 성공 가능성을 퍼센테지로 따지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굳이 이제 퍼센테지를 한번 따져서 제 의견을 얘기해 보러 가면은 저는 반반을 얘기하겠습니다. 반반. 50대 50. 네. 딱 반반일 것 같아요. 반반이라는 숫자는 사실 통계상이나 확률상으로 크게 의미가 없죠. 네.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마치 동전 이거 튕겨서 뒤집기 하듯이. 맞아요. 지금 몇몇 분들, 오영님도 지금은 괴롭고 지칠지라도 미래는 창대하리라 막 이 얘기 하시는데, 진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열려 있어요. 그냥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건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이맘때랑 비교하면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훨씬 좋아요. 작년 이맘때보다. 그렇다고 해서 뭐 6대4 정도 된 거 아니냐? 글쎄요. 그 정도까지 좀 확 올리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만약에 메이저은행 쓰는 데가 탄생했다. 예를 들어 산탄데르가 ODL을 쓰네? 그러면 저는 진짜 그런 상황이면 지금 상황이면 개인적으로 팩토리님 어느 정도 가능성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숫자로 따지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따지자면 6대4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메이저은행이 좀 더 막 는다. 한 5, 6개 된다. 그럼 한 7대3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메이저은행이 아직 없다는 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리프사가 입을 쏙 다물고 있어갖고 알 수가 없으니까 달리 방법이 없네요. 이더리움도 국제 송금 시장에 뛰어든다고요? 뛰어들라고 하십시오. 관심 없습니다. 이더리움이 이 송금 시장에서 XRP와 경쟁을 하려면은 넘어야 될 장애물이 수두룩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수두룩 해요. 그리고 그 진위 여부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굳이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더리움을 경쟁자로 보지 않아요. 굳이 비탈릭이 이제 와서 리프사와 경쟁을 해보겠다고 송금 시장에 뛰어들더라도 굉장히 뻘짓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와서 뒤늦게 따라봤자 경쟁하기가 되게 힘들죠. 다즈스. 어제도 아마 이더리움 관련해서 이제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제 좀 길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오늘은 이제 짧게 줄여서 결론만 낸 건데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리플님이 얘기하신 거, 독일 금융위기 오면 은행의 영향이 많나요? 이것도 어제 얘기 나와서 그 도이치뱅크 있잖아요. 파산 루머가 돌고 있어갖고 파산위기 루머 돌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으셔갖고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얘기 다 나왔어요. 박리플님 질문. 기초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스텔라 루멘과 리플과의 차이는 뭘까요? 초보자들도 알 수 있는 설명으로 가능할까요? 기본 비즈니스 모델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왜냐면 스텔라 루멘 자체가 XRP 클론이거든요. 물론 이제 디테일한 기능이나 이런 거는 처음에는 클론으로 탄생하긴 했는데 이제 뭐 태어난 후에 그 사람이랑 똑같아요. 태어난 후에 후천적으로 환경에 따라 막 바뀌잖아요. 바뀌는 게 달라지는데 이제 XRP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지만 이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 Z28 색깔 조카 신발 크레파스 같은 놈이 이제 관리하던 거다 보니까 약간 다른 생태계에서 커서 모습은 좀 달라지긴 했죠. 하지만 XRP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유전자? 비즈니스 모델 똑같아요. 브릿지 커런시 컨셉이에요. 거기도 완전 똑같아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다르다. 그리고 디테일 면에서 차이가 좀 있는데 초보자들도 알 수 있는 설명을 가능할까요? 질문 주셨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까지는 설명 안 드릴게요. 컨센서스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뭐 굳이 초보자분들이 거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머리만 아마 뽀개지시겠죠? 리플사 자사의 매출은 어떤가요? 매출 알 수가 없어요. 공개되는 게 없어요. 얘네 비상장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자 보면은 막 SBI 그룹이나 막 이런데 IR 자료로 올라오잖아요. 본인들 분기보고서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근데 리플사 홈페이지 보세요. 공개 하나도 안 하잖아요. 어딜 가도 IR 자료 없어요. 막 성과라던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지금 질문 주신 거 매출 알 수 있는 거 뭐 있다? 그 분기보고서 XIP 팔아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볼 수 있죠. 근데 솔루션 팔아서 벌어들인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볼까요 잠깐? 3분기 보고서 볼게요. 3분기는 2분기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판매량이. 그래서 3분기 때 자 2분기 때는 100만 단위니까 100만 1000만 거의 3천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XRP. 그래서 3천억 정도를 벌었는데 올해 3분기에는 600만 6천만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억? 7, 800억 정도 벌었어요. XRP 팔아갖고 최소한 이 정도 벌었다는 얘기죠. 스텔라는 투자 안 하고 리플만 투자하는 이유요? 초보자 입장에서 어렵겠죠. 질문 주셨는데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지금 단적으로 비교해볼까요? 스텔라가 지금 중앙은행들과 일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없죠? 리플사는 있죠. 40개에서 50개 정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약간 상징적인 거 얘기해볼까요? IMF가 그 어드비저리 그 조언자로서 이 프라이빗 섹터 그러니까 사기업의 전문가들을 데려와서 이제 본인들의 그런 위원으로 어떤 위원회에 껴갖고 조언을 받는데 서클사, 리플사밖에 없어요. 거의 스텔라가 껴있나요? 아니요 안 껴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서클사도 못 꼈던 건데 IMF하고 이제 중앙은행들이 참석하는 스위스에서 국제 통화 시스템 관련된 이제 컨퍼런스 회의를 가질 때 리플사가 프라이빗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참석해서 CEO가 심지어 프리젠테이션도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리플사가 만드는 비전 목표. 그래서 너희가 가려하는 리퀴디티 즉 유동성 문제를 우리가 지금 설계한 요걸로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 프리젠테이션도 IMF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 참석해갖고 했고요. 스텔라가 하나요? 아니요. 끼지 못하고 있죠. 전혀 끼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 머니그램 같은 글로벌 탑에 속하는 송금회사가 스텔라 쓰나요? 안 씁니다. 근데 XRP 쓰잖아요. 단순한 이유죠. 그것만 봐도 이미 초보자분들도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은지는 답이 나와있죠. 지금으로서 객관적인 그런 입증 상황,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지는 이미 답이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뭐 여러가지 관점에서 스텔라를 들 수도 있겠죠. 나는 원래 뒷심이 좋은 쪽이 이긴다고 본다. 지금 스텔라가 빌빌대지만 리플사에 비해 보잘것없지만 나중엔 이길 수도 있겠지. 그냥 단순히 가능성, 그냥 본인의 기대감을 갖고 스텔라만 보유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아까 감자바우님 오신 것 같은데 감자바우님처럼 전략적으로 두 개 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물론 이제 객관적인 사실상 스텔라가 리플사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은 맞다. 하지만 스텔라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얘가 성공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전략적인 선택상 두 개를 동시에 보유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비중을 어느 정도 비율을 줘갖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고려해갖고 뭐 스텔라까지 보유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XRP만 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의 판단이고 저의 현 상황이에요. 꾸티비님이 질문 주신 거는 트랜잭션당 수수료로 적은 드랍이 발생하는데 이 수수료는 어디로 가는 질문 주셨는데 그냥 소각돼서 사라져요. 소각돼서 영영 사라집니다. 전체 공급량에서 줄어들어요. 그렇죠. 감자바우님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계신 거죠. 그게 훨씬 안정적이에요. 저같이
어떻게 보면 올인인데 사실 올인의 느낌은 아니긴 해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어쨌든 갖고 있는 비중상 XRP만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볼 때는 이제 올인 전략으로 볼 수도 있는데 상당히 불안정하죠. 예, 만약 XRP 실패하고 스텔라 성공하면은 저는 완전 실패한 전략을 선택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뭐 안정성을 추구한다면은 감자바우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아는 내용이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주식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런 거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마이너스 상태예요. 마이너스예요. 저 후구인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후구 상태예요. 지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하늘마니아님 말씀하신 거 한번 봐볼까요? ODL을 사용하려면 리프사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리프사의 실적을 통해 XRP의 확정성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주셨는데, 첫 번째, 리프사가 실적 공개를 안 합니다. 관련된 거. 관련 실적 공개를 전혀 안 해요. 뭐 예를 들어 ODL 볼륨이 얼마다 현재, 그리고 ODL로 본인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다, 그리고 ODL 하나 판매할 때 라이센스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리고 서로 ODL 작동상의 수익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무것도 공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공개 안 돼 있기 때문에 유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좋은 방법이긴 하나, 이 전제로 깔리는 게 리프사의 실적 공개인데 그 실적 공개가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추가 불가능한 상태죠.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 개수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예전부터 많이 계셨는데 많이 갖고 있고요. 개수는 하지만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채널에서는 개수를 서로 밝히는 거는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개수를 서로 신경을 안 쓴다면은 이제 개수 얘기를 해도 상관없는데 생각보다 신경 쓰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개수를 밝히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게 누군가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오늘날 별 생각 없이 밝혔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신분이 어떻게든 노출됐는데 막 제 채널 디지자가 특정 분의 개수 보유량을 알게 됐어요. 그럼 그거랑 똑같아지죠. 만약 XRP 성공했어요. 근데 제 채널에서 괜히 언급했다가 본인 나 한 100만 개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누가 발견을 해봐요. 이 사람 대박 로또 갖고 있는 거나 다름없네. 로또가 뭐야? 로또 한 100개 당첨된 만큼의 돈을 갖고 있네. 그럼 표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로또 1등 냈다가 인생 망치는 분들 기사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항상 잘 간직하십시오.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뭐 떳떳하게 밝히셔도 문제 없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자신을 소중히 하십시오. 굳이 개수 밝혀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용된 XRP는 어떻게 되나요? 어디에 사용된 걸 말씀하신 거죠? 어디에 사용된 거야? 윤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못 봤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WW님 얘기하신 사용된 XRP 어떻게 되나요? 하신 게 어떤 사용된 거를 말씀하신 건지 좀 더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3,600원에 물려 계신 분도 계시군요. 네, 어디에 출처가 뭐예요? 이거 출처가 뭐죠? 일단 여기부터 틀렸는데, 리프사의 인프라 스트럭처라고요? 이 앞부분도 틀렸는데 뒤에도 틀렸죠? 스토어 밸류 역할도 못하고, 지금 가치 저장 수단도 안 되고, 그 가치 교환 수단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저는 뻘소리라고 보여집니다. 누가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그렇게 생각하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추매 안 해요.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지금 추매 여력이 안 돼요. 그나마
315, 315 이미 공개한 내용이니까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315에서 저는 한번 추매를 했었죠. 10,000개. 근데 아까 다른 분들이 막 팩토리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내용을 공개했었기 때문에 그 라인이 무너졌다고 막 가격이. 뻘소리예요. 저는 신경 안 씁니다. 틀린 내용이라. 일단 리프사 인프라 스트럭처가 아니죠. XRP 자체는 네이티브 에셋이고 XRP 레저가 독립돼 있기 때문에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하셨잖아요. 뭐예요? 몇 주 전에? 아, 추매. 지금이 315예요, 딱. 그쵸? 근데 저는 단기 관점에선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어요. 비즈니스 관점에서만 신경 쓰고 있고, 항상 여러분들과 대화 나눌 때는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가격 관점에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에서 뭐 다음 달에 막 한 10만 달러 될 것 같다, 다음 달에 10,000원 될 것 같다, 20,000원 될 것 같다, 이런 소식을 단 한 번도 얘기하고 있지 않죠. 정말 부질없고 쓸데없는 얘기라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제 생각도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죠. 오로지 비즈니스 관점에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만 그렇게 다루고 있고 그런 얘기만 하고 있죠. 그 점은 항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랙홀 주세요. 블랙홀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블랙홀은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빠지면 못 나온다라는 게 있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 맞은편에 탈출구라고 얘기하는 화이트홀이라고 얘기하나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어쨌든 블랙홀 이제 빨려 들어가서 탈출할 수 있는 뭔가 존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는 약간 별개의 좀 가설이기도 하고 그 점을 제외한다면 블랙홀은 한번 빠져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랙홀 주소는 거기로 XRP 보내면은 키를 알 수가 없는 주소라 알 수 없는 주소이기 때문에 꺼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일본 쪽에서 지금 그거에 관련해서 좀 핫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소각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로 보내면 누구도 못 꺼내니까 사실 소각된 거 아니냐. 그래서 블랙홀 주소 막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스텔라가 최근에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스텔라가 최근에 전체의 절반 정도를 소각시키는 일이 있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다른 방송 안 봅니다. 좀 도움이 안 돼서 보질 않아요. 도움이 되는 방송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테니토시랑 얘기를 나누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른 방송은 전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커런시가 교환되면서 사용되는 XRP 어떻게 되냐고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냥 거래된 거랑 똑같아요. W님 얘기하신 것처럼 법정화폐와 이제 XRP 스왑이 되잖아요. 법정화폐로 XRP를 사든지 XRP를 법정화폐로 다시 바꾸든지 이 트레이드가 발생하면은 그냥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트레이드랑 똑같아요. 뭐 소각되거나 사라지는 거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국경 거래소로 뛰어넘는, 즉 XRP 레저상에서 발생되는 트랜잭션 때는 아까 어떤 분이 질문 주셨죠? 드랍 얘기 하셨잖아요. 그거는 소각이 돼요. 근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거는 온체인이 아니죠. 오프 더 체인이죠. XRP 레저상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트랜잭션 코스트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죠. 대바돼요? APF님이 이제 질문 주셨는데 리플이 대박나면 팩토리님은 무엇부터 하실 건지요 하시는데 대박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개개인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 XRP가 10,000원 가게 되면 저는 유튜브를 접고 서생의 길로 돌아가겠다고 했죠. 자연으로 돌아가겠다고. 어차피 10,000원 되면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물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00원만 돼도 저는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유튜브 활동 깔끔히 접고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제 성향에 맞지가 않아요. 이런 유튜브 활동이라던가 뭐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것도 제 성향에 전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제 목적 자체가 정확한 정보를 이제 이 사기판에서 정말 거짓된 정보가 99% 난무하는 이 사기판에서 그나마 제가 잘 알 수 있는 이 내용들을 정확한 정보들을 공유하자는 목적으로 이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사기판에서 힘들게 살아남으신 여러분들이 XRP가 성공하는 그림이겠죠. 10,000원만 돼도.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쯤 된다면 물려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이제 적고 그냥 저는 개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목표한 바를 달성했다고 생각이 되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물주요? 예, 건물주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나요? 오늘 유튜브 적고 아프리카로? 오늘 기사 봤는데 오늘 그 기사 본 것 같아요. 그 1,000억 정도의 부동산 자산가가 한 달 수익이 뭐 18억인가? 아, 호야님이 올려준 것 같죠? 네, 호야님이 올려줬던 것 같아. 그 텔레그램에서. 누구죠? 호야님 맞나요? 네, 호야님 맞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1,000억 정도 부동산 자산가가 한 달 임대료 수익이 뭐 17억? 18억? 네, 그거 봤는데 야, 부럽긴 하더라고요. 뭐 돈 많은 거를 보고 누군가는 야,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냐, 돈이 없더라도 자기가 행복하면 된다, 또는 막 돈이 뭐 어차피 죽어도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부자면 뭐라냐, 그냥 자기가 거지라도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면 됐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보고 이제 자본주의에 쩌든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돈이 아예 무관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희 행복과 아예 무관하다는 생각과는 저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과는 생각이 많이 달라요. 예, 아예 무관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돈은 경제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뭐 더 나가서 진짜 막 풍족하게 많이 갖고 있다, 확실히 행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예, 만약에 돈이 풍족하게 넘치면은 뭐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쉽게 뭐 타락하거나 오히려 쫄딱 망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의 그런 자산가, 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뭐 댐댐이나 인성이나 그릇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큰 자산을 잘 관리해갖고 더 불리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이 받쳐주면은 그걸로 쫄딱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승승장구하겠죠. 더 행복해지겠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돈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모든 걸 대변하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 유튜버고요? 그럴 생각도 없어요. 저는 제 취향이 안 맞아요. 성향이 전혀 안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의 주인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면 이상한 방송이 되겠죠. 그래서 말이 굉장히 많지만 평상시에 저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에이 뻥치지마, 네가 말이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말이 없는 편에 속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말이 없는 쪽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약간 그게 심해요.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기면 기고 아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어중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극도로 좋아하고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해요. 호불호가 명확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만큼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있으면 말이 많긴 한데 그게 아닌 사람들과 있으면 굳이 말을 많이 하진 않아요, 저는. 음악방송 유튜버 해달라고요? 그거는 나쁘진 않은데 글쎄요, 그냥 음악을 즐기는 건 또 몰라도 그걸 유튜브 활동으로 하는 거는 왠지 안 할 것 같은데. 숨겨왔던 나의 만원 되면 생각이 쪼개 달라진다고요? 왜 어떻게 달라지죠? 귀에서 피가 그렇죠. 제가 음악 공격을 좀 잘합니다. 아까 퇴근하면서 그 노래 들었는데 제가 한 소절 불러드릴까요? 그 몽환의 숲이라고
그 노래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몽환의 숲 그 노래. 내 손목에 심해 쓰기에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CME에서 비트 선물 출시한다고요? CME 그룹 이미 비트 선물 있는데 상품? 근데 현물을 출시한다는 건가요? 어떤 거죠? 선물 이미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미. 있는데 이게 달러거든요? 현물이 아니에요 이 비트코인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혹시 언노님 말씀하신 게 지금 기존에 있던 이 현물이 아닌 거를 현물로 출시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있거든요? 맞아요. 키넥스틱 플로우 그 노래 되게 좋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몽환의 숲. 몽환의 숲. 이 부분만 잘해. 제가 랩을 되게 못해요 저는. 랩이랑 안 친해갖고. 코인니스 알림이요? 그렇군요. 유병재 창조해반 보면 카피추요? 카피추가 타짜랑 합쳐서 리메이크한 곡. 한번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저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해갖고 사실 저작권만 안 걸리면은 노래 틀어놓고 방송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작권 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못하는데 사실 저작권만 안 걸리면 노래를 틀어놓고 방송하고 싶어요. 노래방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노래방 안 가본 지 되게 오래됐네. 한 5년 6년 된 것 같네. 이야 노래방 엄청 좋아하는데. 그 노래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 좀 공유를 하면은 요즘에 뭐 듣죠 저? 한번 볼까요?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이거 잘하면 된다고요? 제가 노래 듣는 게 되게 올드해요. 올드해갖고 요즘에 잘 듣는 거 아마 딱 제 노래 듣는 스타일 보면은 딱 그 나이 때라 느낌 딱 오실 거예요. 요즘에는 손디아라는 가수 노래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거 어딨지 제목? 그대 떠나 없는 거리 그대는 슬픔이 아니다. 이거 요즘에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노래 부르면서 하라고요? 그러면은 손절당합니다 저. 아마 락도 되게 좋아요. 락 되게 좋아요. 그래서 메탈리카도 많이 들었어요. 마스터 오브 퍼펫.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랑 한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메탈리카는 그 버전이 다 좋더라고요. 그때 한 마스터 오브 퍼펫이나 그거 뭐죠? 엔터 더 샌드맨. 그게 그 버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거 이제 메탈 얘기 막 락 얘기 하니까 스콜피온의 허리케인 2000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허리케인 버전 되게 많은데 허리케인 2000이 짱인 것 같아요. 그것도 약간 오케스트라랑 같이 했죠. 그리고 크레이지 트레인도 되게 좋고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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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죠. 익스트림도 좋아요. 익스트림 모던워즈 때문에 알았어요 처음에 저는. 근데 그게 발라드잖아요 모던워즈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얘네 완전 헤비메탈이더라고요. 우와 막 이러면서 들었죠. 문희진 킬러. 오지 오스본. 맞아요 오지 오스본. 근데 오지 오스본이 약간 뭐 악마를 숭배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약간 거부감 들긴 했는데 일단 크레이지 트레인은 괜찮더라고 노래. 크레이지 막 이러면서 그 약간 반주가 일렉 반주 되게 좋은 것 같아. 도입부에 딴딴다단다단다단다라라라라라라. 스타크래프트 BGM 오케스트라 연주 별로였어요 저는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대단한데 저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뭔가 느낌이 없었어요. 보면서 그냥 그렇네 약간 이랬어요. 본조비도 좋죠. It's my life 그 노래도 좋아요. 그러니까 본조비에서 약간 하드한 락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파퓰러하게 왔던 팝들 있잖아요. 지금 불렀던 It's my life이 아마 제가 중학생 때인가? 그때 차트 1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노래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약간 가볍게 듣기에 좋은 그런 느낌. 스트라이퍼 랜디 존슨. 랜디 존슨도 좋죠.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뮤지션들은 꼭 수명이 짧더라고요. 되게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미락도 좋아요. 저는 장르 안 가려요. 진짜 딱 들었을 때 좋은 노래라고 판단되면 다 들어요. 심지어 연주곡들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누구죠?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티스케어, 예, 퓨전 재즈 이런 거, 예, 모던 재즈 한 양반들 있거든요. 그 약간 CM송으로도 많이 나오는 애들인데 트라이엄프라는 노래 막, 예, 그런 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티브 바라카, 캐나다 출신의 피아노 연주자거든요. 근데 약간 퓨전을 많이 해요. 하는데 얘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디세이라던가 또는 그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약간 성악, 그 군대 성악대랑 같이 한 거 있는데 이터너티, 그거 되게 좋아요. 본조비, 오레이스는 못 들어가. 너바나도 좋아하죠. 너바나 명곡이죠. 네, 여러분들도 노래 많이 들으시네요.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다, 노래. 본조비 존버 잘할 것 같은 이름이라고요? 본존버. 그러네, 약간 뉘앙스가 그러네요. 카시오페아도, 근데 저는 카시오페아는 많이 안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고 그냥 패스했어요, 카시오페아는. 일본이 애니 음악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되게 팝하게 잘 만들어요. 막 되게 어렵게 막 그냥 일반 사람들이 편하게 못 듣는 그런 거 만드는 게 아니라 얘네는 애니 음악을 되게 팝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건담 음악들도 좋은 거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깜짝깜짝 놀라요. 그 건담 유니콘 최근에 리메이크 된 거 나온 거에 그 영어 노래 있거든요, 오프닝 곡. 와, 그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제목이 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듀란. 갑자기 음악 얘기를 많이 하게 됐네요. 네, 좋은 음악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저 많이 들어볼게요. 저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해갖고 추천해주시면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생각보다. 네, 제가 IT다 보니까 음악을 안 좋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거든요. 네, 약간 일반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저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음악 되게 너무 좋아해갖고 좋은 음악들 추천해주시면, 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건담 시드도 되게 좋았어요. 네, 맞아요. 건담 시드도 좋았고 건담 더불어도 되게 좋았어요. 게세마네 뭐예요? 건담윙? 네, 건담윙도 되게 좋았죠. 건담은 진짜 대체적으로 실패작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핑크 플로이드의 뭐니? 그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줌이 뭔가 새로운 서비스가 나온 것 같은데 뭐죠? 줌도 월마트에서 이제 머니 트랜스퍼 서비스를 하네요. 월마트가 하나 더 추가했네요. 월마트 되게 확장하네요, 열심히. 이것도 리트윗을 해놓을게요. 참고하시라고. 월마트 옵션이 3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페이팔의 자회사인 줌, 그리고 리아, 그리고 머니그램.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 여기다 뭐라 해야 돼? 모니 트랜스퍼라고 해야 될까요? 잘못 썼네. 트랜스퍼. 자, 지난번 확인했을 때 리아는 미국 국내에서만 됐고 머니그램이 이제 해외까지 송금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추가 아직 없네? 줌은 아직 추가 안 됐네요. 여전히 리아랑 머니그램만 있고요. 머니그램은 지금 보시면은 미국 내에서만 되죠. 돈을 보낼 때는 미국 내에서, 받을 때는 아니죠. 받을 때는 월마트 스토어 또는 어플. 그리고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200개가 넘는 모든 국가들에서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멕시코랑 필리핀 적혀있죠. 그리고 받을 때는 아무 데서나. 차이가 있죠. 아직 기사상으로는 줌이 추가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머니그램에 월마트 사이트에는 아직 추가 안 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자, 그런 상황이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코인스 PH 볼륨 좀 볼까요? 지금 빗소가 다시 반전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기준 300만 개 다시 넘었을 것 같은데, 역시 넘었죠. 반전하고 있죠. 아까 250만 개까지 추락을 했었는데 340만 개로 지금 끌어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시 증가한 추세라 아마 지금 추세로 볼 때 400만 개 이상은 다시 복구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코인스페이지 한번 보죠. 얘네는 볼륨 변화가 있는지 한번 참고를 해보죠. 많이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냥 하루당
한 10만 개 이상? 그 정도일 겁니다 아마.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지금 그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네, 인디케이터에서 볼륨을 꺼내면 되죠. 볼륨 꺼내면 표기가 되거든요. 네, 표기가 됐죠.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보이시죠? 오늘 기준으로 15만 개, 15만 개예요. 아직 예전에 비해 한 이 시기 8월쯤에 비해서는 많이 늘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전히 비소 같은 경우 아까 보셨지만은 24시간 기준으로 볼륨이 한 400만 개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도 15만 개밖에 안 돼요. 따라하려면 멀었고 지금 오더북도 너무 얇아요. 제이양님 구독 감사합니다. 제이양님 구독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 지금 오더북 보이시죠? 지금 아래가 바이거든요. XIP를 사겠다는 거예요. 필리핀 페소로. 그리고 위에가 이제 XIP 팔아다가 필리핀 페소 받겠다는 거예요. XIP 팔아다가. 그죠? 그래서 이거를 ODL로 쓰게 되면은 지금 마켓메이커가 필리핀 페소로 XIP 사겠다고 해놓은 주문을 이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지금 필리핀 구간으로 들어오는 ODL을 쓸 때 이쪽 오더북 쓰는데 되게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400만 개래. 4만 개 이상이 쌓여 있긴 해요. 이거는 되게 좋죠. 위에는 얇지만 어차피 필리핀에서 해외로 나가는 거는 많이 없을 거거든요. 뭐 미국 달러라던가 멕시코 페소 이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반대로 들어오는 게 많은 국가죠. 그래서 이쪽 오더북이 중요한데 이쪽 오더북은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4만 개면은 하나당 300원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1200만원까지 한 방에 송금이 가능합니다. 필리핀으로 들어오는 건. 그래서 오더북이 이 정도면은 전체 유동성에 비해 양호한 것 같아요. 스프레드를 잠깐 계산해 볼게요. 스프레드 효율이 ODL의 효율을 결정하거든요. 아 여기 써있네. 아 근데 페소로 적혀있네요. 퍼센테지로 계산을 할게요. 보통 이제 그 외환시장에서 퍼센테지 계산이 중요하거든요. 13.82 나누기 13.62 곱하기 했네. 13.82 나누기 13.62 야 이거 크다. 이 스프레드 너무 커요. 저질이다. 1.4% 스프레드 1.4% 토 나온다. 왜 1.4% 크냐고 얘기하냐면 이거 좀 쓰기 힘든데 이 정도면 보이시죠? 절반이에요 지금. 심지어 얘는 0.1 그러니까 0.1%대 갈 때도 있어요. 여기 스프레드는 빗소는. 근데 지금 여기는 스프레드가 너무 차이가 큰데 이거 1% 이상이 나온다는 거는 되게 충격적인데요. 이거는 거의 그냥 그 핀테크 업체들이 송금하는 게 저렴할 정도예요. 지금 이 스프레드는 저질입니다. 이 스프레드. 야 이거 진짜 필리핀은 진짜 확실히 이 오더북에 좀 문제가 있어요. 아직 좀 유동성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꽃미남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왜? 진격의 거인 재밌긴 한데 진격의 거인이 그거 아닌가요? 그 작가가 약간 일본 구구라서 막 우리나라 비판도 아니죠. 비난하고 그런 사람 아닌가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안 보고 있는데 참 우리나라랑 일본과의 관계도 참 역사적으로 보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관계 수준인 것 같아요. 물론 화해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완전 앙숙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그 일본 지배 일제시대 말고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임진왜란 때도 엄청 침략당하고 심지어 임진왜란 때 본인들이 이제 식량이나 이런 보급이 안 돼서 물러나갔다가 2-3년 만에 다시 쳐들어왔잖아요. 정유회란이라고 해갖고. 진짜 징글징글한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마수의 손을 뻗친 게 최근에만 있었던 건 아니죠. 옛날에도 있었기 때문에 악연이야 악연 진짜. 한번 들어볼게요. 다 처음 보는 가수인데 새로운 장르를 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19구예요? 나쁜 놈이네. 나쁜 놈.
아 진격의 거인 OST 얘기하신 거구나. 그게 뭐지? 그거 들으면 바로 알 것 같은데. 예, 약간 좋았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일본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요? 에반게리온 작가도 손절. 근데 에반게리온 지금 마지막 리메이크작 남기고 있지 않나요? 극장판? 예.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 또 에반게리온 작가가 지금 JD 팡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완전 19구라고 얘기가 들려갖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창조의 방 카피추 그거 꼭 들어볼게요. 김청국님 감사합니다. 꼭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일본 역사를 관심이 많이 갖게 된 이유가 이거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비밀인데 저 진짜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놀았나봐요. 국사 시간에 저 몰랐어요. 임진왜란 하나로 그냥 결말까지 난 줄 알았거든요. 이 부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솔직히 여기에 저처럼 모르셨던 분 계실 것 같은데 임진왜란 쳐들어왔다가 얘네들 보급이 안 돼갖고 물러났었대요. 물러났다가 2, 3년 뒤에 정윤원에 다시 쳐들어왔었대요. 그리고 그때 이순신 장군 싸우다가 이제 전사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정리된 거라고 하거든요. 물론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저처럼 모르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왜 알게 됐냐면 딸 때문에 그래요. 우리 딸이 요즘에 막 역사에 관심 많아갖고 맨날 하는 게 있어요. 예,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맨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딸이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그런 쪽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뭐 애한테도 애가 궁금한 거 설명도 해줘야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저도 뭐 확인해야 될 게 있다 보니까 역사적 사실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제 새롭게 알게 되는데 임진왜란 때 그런 줄은 몰랐어요. 완전 바보. 그러니까 정유재란 때 그때 마무리됐는데 그냥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그때 돌아가시고 임진왜란 끝났을 때 일본도 이제 져갖고 물러나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몰랐어요. 휴전 막 협상하면서 그런 와중에 이제 정유재란 때 다시 쳐들어오고 이 일본 나쁜 새끼들 이거는 진짜 역사적으로 반성할 일이 많아요. 우리한테 사갈 일이 많아. 사극 좋아하는 사람들 다 알아요?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아, 나 왜 불멸의 이순신 안 봤어. 그거 봤으면 나도 알았을 텐데.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뭐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죠 뭐. 6살이에요 6살. 6살입니다. 애기가 많이 컸어요. 금방 크더라고요 애기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6살일 때가 한창 예쁠 때다. 그래서 이때 생각이 많이 날 거니까 이때 잘하라고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추억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중에 많이 생각날 것 같아서. 아, 그래요? 황현주님 아들도 6살이군요. 야, 일본 그렇게 적자가 심해요? 누적 적자 장난 아니겠네?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지? 둘째랑 나이가 똑같다고요? 대단하시다. 신으로 섬겨야 된다고요? 거의 뭐 감자마운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데 약간 중국이 관우를 약간 신처럼 모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뭐 그만큼 추앙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이죠. 사실 임진왜란을 그 전세를 뒤집어 놓은 게 이순신이긴 하잖아요. 솔직히 해상에서 보급 들어오는 거 다 끊어먹고 하니까 더 이상 싸울 유지력이 안 되니까 일본이 그 싸움에서 이제 결국에는 물러간 거잖아요. 솔직히 그만큼 칭송을 받아도 될 만한 위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에 그렇게 서 있는 거고. 아, 그거 별도로 분리하지 않아요? 임진왜란이랑 정유재란이랑? 그걸 또 하나로 보나요? 임진왜란 통틀어서 그 안에 이제 정유재란을 그 안에 있는 전쟁의 하나로 보는 거예요? 제가 본 설명은 또 그렇진 않던데? 제가 잘못하는 건가요? 그럼 저 무식했던 거 아닌데 그럼? 그 말이 맞다고 하면?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는 게 설민석 씨, 그 요즘에 역사 관련돼서 되게 유명한 분 있잖아요. 설명하는 설민석 강사가 설명한 거로는 약간 임진왜란이랑 정유재란을 분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예, 단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뭐 하나의 개념처럼 얘기를 하시네요. 임진왜란 안에 있는 거.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그거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뭐 그게 분류되는지 안 되는지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네. 합친 거예요? 네. 임진년 1592년. 네. 그죠? 그건 알고 있고 그것까지 모르진 않습니다. 다행히. 완전 무식자는 아니에요. 뭐야? 벌써 12시야? 야, 시간 진짜 빠르네. 여러분들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헤어져야 될 시간. 네, 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일본 제독도 이순신 장군 칭송했죠. 네, 싸움의 신이라고. 아,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있어요? 그렇군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민석 강사가 재밌게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냥 보고 있으면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느낌? 근데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하시네요.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시간이 많이 돼갖고 이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하루가 좀 뭔가 아쉽네요. 하루 왼종일 거의 12시간 이상 일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한 8시 50분 출근해서 도착해갖고 한 10시까지 일하다 왔으니까 뭐야 이거 한 13시간 일하다 왔거든요. 13시간 일하다가 잠깐 방송하고 자고 일어나서 또 그렇게 하고 요즘 진짜 지옥인 것 같아. 이거 뭐 일하는 머신도 아니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근데 뭐 이거 끝나도 내년 시작하면 바로 사업을 2개나 나가야 돼갖고 솔직히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일할 생각을 하면 뭐 그래도 뭐 하다 보면 끝나겠죠. 언젠가 끝날 테니까 힘내서 일해야죠. 뭐 해야 될 일이면 해야지 뭐. 자,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1시간 동안 덕분에 즐겁게 보냈는데요. 오늘 소식들 그리고 오늘 많은 얘기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고 즐거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있을 소식과 내용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함께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팩토리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월바.